안녕하세요. 하루의 소감입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죠? 잠시 쉬어가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반려동물이 혼자 남는다면 요즘 독거노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십니다. 개, 고양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밤에는 곁에서 함께 잠듭니다. 말은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내가 아파서 돌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실적이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할머니입니다. 12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1년에 명절 때나 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집에 돌아와도 텅 비어있고, 그래서 5년 전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포메라니안, 이름은 보기. 그때 보기는 7살이었습니다. 전 주인이 키우다가 사정이 생겨서 파양했다고 했습니다. 보기가 오고 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줍니다. 산책을 나가면 보기 때문에 사람들과 인사도 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잘 때도 보기가 옆에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보기가 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요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보기가 이제 12살입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60대 중반쯤 된다고 합니다.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금방 힘들어합니다. 병원비도 많이 듭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가 2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제 연금으로는 빠듯합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면 보기는 어떻게 되지? 저도 이제 76살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만약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게 되면 보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만약 못 키우게 되면 보기 좀 맡아줄래?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애들 알레르기 있어서 안 돼. 미안해. 작은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아파트 반려동물 금지야. 못 키워.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보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기되는 건가요? 보호소에 가는 건가요? 첩이살 노견을 누가 입양할까요? 밤마다 보기를 안고 옵니다. 미안해 보가. 엄마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어. 보기는 제 눈물을 핥아줍니다. 하지만 보기는 모릅니다. 자기가 혼자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를 데려온 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보기가 없었다면 저는 이 5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보기는 제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끝까지 못 질 수도 있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연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3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키울까요? 외로워서입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말할 상대가 필요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은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 줄어듭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규칙적인 산책으로 건강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 시니어가 입양하는 반려동물 대부분이 이미 나이가 있습니다. 새끼를 입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새끼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돌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견, 성묘를 입양합니다. 이미 7살,
8살, 10살 된 아이들. 문제는 그 아이들의 남은 수명도 얼마 없다는 겁니다. 개는 평균 1515년 삽니다. 고양이는 평균 1520년 삽니다. 10살 된 개를 입양하면 남은 시간은 25년입니다. 둘째, 보호자의 건강.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은 혼자 남습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 반려동물 양육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료, 간식, 병원비. 특히 나이 든 반려동물은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심장병, 신부전, 관절염.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넷째, 가족의 무관심. 자식들이 반려동물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못 키워요. 애들이 무서워해요. 여러 이유를 댑니다. 사실은 귀찮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아프시면 반려동물은 유기됩니다. 다섯째, 유기와 안락사. 실제로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 중 상당수가 시니어 보호자가 키우던 동물들입니다. 보호소에 갑니다. 하지만 나이 든 동물은 입양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은 새끼를 원합니다. 귀엽고 오래 키울 수 있으니까. 12살, 14살 노견은 아무도 입양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호소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안락사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시니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니 무조건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책임감 있게 키워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못 키우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입양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반려동물에게도 본인에게도.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입양 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나이, 건강, 경제력을 고려하세요. 70대 중반이라면 새끼보다는 성견, 성묘를 고려하세요. 이미 훈련이 된 차분한 성격의 동물, 에너지가 적게 드는 소형견, 그리고 가능하면 시니어 동물을 입양하세요. 10살, 12살 된 아이들, 이미 버려진 경험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새 주인에게 더 감사합니다. 더 조용하고 더 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시간이 비슷합니다. 함께 밀거가는 겁니다. 둘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입양하기 전에 자식들과 이야기하세요. 엄마가 만약 못 키우게 되면 너희가 맡아줄 수 있니? 명확한 답을 들으세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 이웃, 동물보호단체, 미리 약속을 받아두세요.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반려동물 신탁을 고려하세요. 반려동물 신탁이란 보호자가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반려동물의 양육비와 후견인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은행에 일정 금액을 맡겨두고 만약의 경우 그 돈으로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합니다. 후견인도 미리 지정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세요. 나이든 반려동물은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면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가 비쌉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가입하세요. 다섯째,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웃과 친하게 지내세요. 제가 만약 쓰러지거나 하면 우리 강아지 좀 봐주세요. 미리 부탁해두세요. 열쇠도 맡겨두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본인 건강도, 반려동물 건강도. 본인이 건강해야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세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듭니다. 일곱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유언장에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세요. 내 반려동물 뽀삐는 지인에게 맡긴다. 양육비로 10,000원을 남긴다. 이렇게 명확히 적어두세요. 여덟째, 동물보호단체와 연락하세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동물보호단체와 미리 연락해두세요. 일부 단체는 시니어 반려동물 후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호자가 돌볼 수 없게 되면 단체에서 입양처를 찾아주거나 직접 돌봐줍니다. 미리 등록해두세요.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가 만약 못 키우게 되면 이 아이를 부탁해. 명확한 답을 받으세요. 만약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둘째, 반려동물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이름, 나이, 품종, 병력,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성격, 모든 정보를 노트에 적어두세요. 만약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때 그 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사진과 영상을 남기세요. 함께한 시간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추억이기도 하지만 만약 입양을 보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반려동물 병원, 이웃, 가족, 동물보호단체, 연락처를 모아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응급 상황에 누군가 발견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다섯째, 매일 감사하세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히 하세요.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처음 사연의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76세 포메라니안 보기를 키우는 그 할머니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시니어 반려동물 후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돌볼 수 없게 되면 단체에서 보기를 돌봐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5만 원씩 후원금을 냅니다. 그 돈이 모여서 나중에 보기를 돌보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 반려동물 보기는 동물보호단체에 맡긴다. 양육비로 300만 원을 남긴다. 법무사를 통해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웃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제가 만약 쓰러지면 보기 좀 봐주세요. 단체에 연락해주세요. 이웃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열쇠도 맡겼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어. 보기를 안으며 말합니다. 보가, 엄마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보기는 꼬리를 흔듭니다. 할머니는 웃습니다. 오늘도 보기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거운 주제였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만약 못 키우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오늘을 소중히 하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우리도 책임감 있는 사랑으로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려동물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